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TV의 민영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황제 도시락 논란과 그걸 문제 삼고 있는 SNS상의 2030들의 처한 입장, 그리고 청년 경제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장차관 워크숍을 하면서 도시락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일에 쫓겨서 굉장히 저렇게 도시락으로 때워가면서 점심을 때워가면서도 회의를 강행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부 야권에서는 또 쇼통이다 라고 비판을 했었지만은 그래도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SNS상에서 그 뒤로 지금 하루가 지나고 나서부터 많은 얘기가 오르는 게 그 도시락 값이 하나에 9만 원이었답니다. 그래서 도시락 하면은 우리 정말 어렸을 때 그 일본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락, 벤토 싸우기도 힘들 정도로 해서 그렇지만 소풍 가면서 도시락 하는 어떤 서민풍에, 그래서 늘 정치인들이 시장에 가고 도시락 먹고 뭐 이런 서민풍의 그런 이미지를 연출할 적에 많은 그 동원되는 그런 장면인데, 그래서 약간 서민풍에 일에 쫓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괜찮다 했는데, 그 도시락 값이 9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하도 논란이 되니까 청와대 측에서는 해명을 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도시락 9만 원짜리 드실 수 있다. 도시락이 비싸죠. 근데 이제 청와대 해명에 의하면은 도시락이 뭐 호텔에서 이렇게 뭐 광고도 포함하고 그래서 사실은 좀 아주 할인해서 좀 샀다. 그래서 가격은 밝힐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왜 밝힐 수가 없나? 결국에는 서민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부담되는 가격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밝히지 않았느냐 하는데, 아무튼 그 호텔에서는 자료에 의하면은 7만 원짜리 도시락, 9만 원짜리 도시락, 12만 원짜리 도시락이 있답니다. 근데 이 도시락 하나에 9만 원이다? 그걸 우리 대통령이 드셨다? 물론 대통령의 만찬, 대통령의 식사는 여러 가지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뭐 독극물도 검사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으로 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왜 SNS상에서 젊은이들이 이걸 갖다가 비판적인 눈으로 자꾸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다느냐? 지금 청년들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30 세대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선거 때도 했고 당선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해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이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망감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결정적이었던 게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은, 참 이번 주 갤럽의 조사도 또 1% 또 빠졌더만요. 다른 조사는 약간 올라갔는데, 그래서 조사상마다 좀 다르는데, 아무튼 추세는 2030 그 적극 지지층들이 상당히 지지를 철회하거나 외면하기 때문에, 유보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정운영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누차 얘기했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이 정부의 무대뽀적인 거래소 폐지, 도박꾼화 발언, 이 발언과 함께 그 남북 단일팀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도 사과를 하셨지만은 남북 단일팀 구성에 있어서 청년들에게 불공정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정부의 정책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갔다라는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나갑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을 관련돼서 흔히 말하는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통한 이 청년들의 지금 이 상황이요, 이 정부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오늘 그 언론 조간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비트코인 블루라는 일종의 2030의 우울증 증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정도로 비트코인 블루라는 이름을 명명할 수 있을 정도로 2030의 우울증이 바로 이 암호화폐로 통한 이 절망감,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신과 교수님의 그 분석에 의하면은 지금 취업난에 있는 청년들이 일종의 탈출구로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상당히 초장에는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00만 원, 7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되는 이도 있고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런데 박상기 법무장관의 그 한마디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폭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취업난에 처해서 앞길이 막막한 청년들이 이거라도 하면서 좀 기다려보자 하면서 숨통을 트이는 탈출구로 했는데 이게 폭락하면서 아예 원금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정신적인 공황 상태, 정신적 패닉이 와버렸다는 거죠. 패닉. 그래서 일부 이걸 신종 우울증으로까지 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정말로 8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벌써 1억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옆에 친구의 성공 사례를 들으면서 자기가 느끼는 이 상대적 박탈감, 이거 바로 우울증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돼 있는데도 정부가 지금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 청년 일자리 말로만 그러시면서 가서 행사장만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를 갖다가 빨리 만들어내지 못한 정부 장차관들을 질타하면서 드신 도시락이 9만 원짜리라 하니까 이 청년들이 에이 이건 아니잖아 하고 돌아섰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이라는 것이 사실은요, 물론 대통령의 이 정부의 애로사항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경제가, 청년 일자리가 수만 개가 생겨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이 청년들의 이 절망감과 이 청년들의 불공정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절망의 심리는 계속 더 확산됐으면 됐지 이게 그만 정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년들이 아주 작은 일이지만은 청년들 SNS 글을 보면은요, 평창에서 알바하는 사람들의 도시락은 무슨 7,000원, 8,000원 이러는데 왜 대통령은 9만 원짜리 먹냐, 이런 식으로 따져놓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수준에서까지 지금 청년들의 문제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무슨 행사, 이벤트, 쇼로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누차 다시 또 드리는 겁니다. 엊그저께도 보니까 밀양 화재 사건이라든지 화재 참사 때 또 여기저기 행사 때 탁현민 행정관이 아직도 다니더만요. 탁현민 행정관이 얼마나 좋은 대통령의 입맛에 이렇게 짝짝 들어맞는 그런 이벤트 행사를 잘 하는지도 몰라도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청년들이 보기에는 그걸로는 이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말 확실하게 또 아셔야 되고 참모들도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하십시오. 사실 탁현민 행정관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지금 현재 서지영 검사의 성추행 문제가 돼서 우리도 대한민국에도 흰장미 들고 미투 운동이 지금 각계각층에 전부 퍼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남존여비 사상 속에서 유교적 가치 질서가 지배적인 우리 사회 속에서 여자들이 함부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당했던 건 성소수자, 성의 열등자였으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만연했던 게 이제는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여권이 신장되고 이러면서 하나씩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때 탁현민 씨가 어떤 책을 썼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정부가 성추행에 대해서, 성폭행에 대해서 여권 신장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도 대통령 옆에 탁현민 씨가 있는 이상 설득력은 반감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갑자기 탁현민 씨 얘기로 돌아갔는데
그 문제도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로 청년들의 마음이 국민들의 고충이 국민들의 정서가 어떤 것인가를 대통령께서는 지지율에 취하지 말고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엊그저께도 태양광 일자리 찾아가서 또 막 웃으시면서 했더만요. 거기서 일자리 만들어 봐야 몇백 개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태양광 사업은 그 일자리 나눔 일자리한 건 잘한 거죠. 그렇지만 그게 코끼리 비스켓이에요. 대한민국의 한국 경제가 정말 골고루 근로시간, 노동시간을 단축시켜서 단축된 일자리만큼 일자리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세대가 오려면 구조적인 경제의 이론에 의해서 시장 원리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거기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웃고 격려한다고 해서 그게 될 일이 아닌 겁니다. 그게 바로 쇼통 정치예요. 그렇게 고치라고 해도 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못 고치고 계시는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태양광 원전 중단도 대통령 얼마나 제왕적 대통령으로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천억이 날아갔다라고 지금 전부 다 아우성하는데도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원전 건설 중이던 게 갑자기 중단돼가지고 그 행정 비용만 해도 몇십억이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몇십억을 독거 노인들에게 연탄을 사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정책적 가오가 하나씩 쌓여가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비트코인 정책에 관한 오락가락으로 청년 지지층이 폭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게 다 누적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차분하게 말씀드리면은 정말 절망감에 빠져있는 이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정말 도시락을 드시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보이는 곳에서 새로운 경제 참모들과 함께 정말 대한민국 현재 경제를 어떻게 다시 고쳐 나가야 될 것인가를 최저임금의 문제,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 그리고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여러 가지 사회복지의 문제, 제반 경제와 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대통령께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 금년에는 시작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